현재 축협의 황선홍 감독의 코치진이 선임되며 전혀 예상 밖의 상황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그간 황선홍 감독에 대해 축협의 임기응변으로 무리수를 두었다는 지적이 많았는데요. 또한 박항서 감독이 제외된 것에 대해서 축구계의 전문가들은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많은 누리꾼들은 황선홍 감독이 감독직을 거절했어야 하는데 왜 받아들였냐고 아우성이며 황선홍 감독이 올림픽 감독까지 맡은 상황인데 그러면 국대가 제대로 굴러가겠냐고 지적한 것입니다. 그런데 황선홍 감독 체제에서 전혀 뜻밖의 코치진이 선임되면서 놀라움을 더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축협에서 예상치도 못한 마이클 김 수석 코치가 선정이 되면서 난리가 났다고 합니다. 또한 하극상 관련 3인방에 대해서 강력 조치가 내려지는 상황이 등장한다고 하는데요. 결정적으로 마이클 김 수석 코치가 가지고 있는 엄청난 무기를 공개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현재 황선홍 감독의 예상치 못한 행동에 크게 놀란 축협과 그리고 그 이후의 상황은 무엇인지 보겠습니다. 우선 많은 축구 관계자들은 황선홍 감독이 선정된 것은 결국 축협의 편의상 그랬다는 말이 많았습니다. 전력강화위원회에서는 3명의 후보를 추렸고 여기에는 박항서 감독도 포함되었다고 합니다. 실제 황선홍 감독이 선택되기 바로 하루 이전에 박항서 감독이 될 거라는 기사가 쏟아졌으며 박항서 감독은 태국을 상대로 쉽게 2승을 거둘 수 있는 감독이라는 해석이 유력했습니다. 하지만 박항서 감독은 선택받지 못했고 알고 보니 정식 절차를 밟지 않고 황선홍 감독이 되었다고 합니다. 국내 언론에 따르면 원래 이번 최종 후보 3인에서 아직 결론이 나지 않은 상태로 회의를 마쳤는데 반드시 이 회의에서 결론이 나고 결정되어야 국가대표팀 감독이 정해지는 게 원칙이지만 정혜성 전력강화위원장이 제1후보인 황선홍 올림픽 대표팀 감독이 겸임하게 되었다 발표한 거죠. 이러한 과정 가운데 전력강화위원회 사이에서 고성이 오가는 등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일부 누리꾼들은 마치 클린스만이 선임된 과정같이 누군가의 독단이 들어간 것 같다면서 축협이 여전히 전혀 변화되지 않고 있으며 한국 축구가 암울하다는 말을 전했습니다. 베트남 언론에서도 깜짝 놀랄 정도로 박항서 감독이 선임되지 않은 것은 의외였습니다. 베트남 언론조차도 한국에서는 박항서 임시 감독 체제가 유력하다고 복수의 언론이 발표했고 심지어 베트남의 박린 클럽에서도 박 감독의 컨설턴트와 감독 겸직을 허락했다는 말도 나올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결론은 허탈하게 기존 축협에 속해 있는 황선홍 감독으로 정해져 그나물의 그 밥이란 말이 나왔죠. 설마 이러다가 황선홍 감독이 올림픽 본선 진출에 실패한다면 감당이 안 되는 상황인데요. 일부 누리꾼들은 이에 대해서 박항서를 선택하지 않은 이유는 그가 너무 잘할까봐 그랬다는 겁니다. 만약 박항서 감독이 태국의 2연승을 쉽게 거둘 뿐만 아니라 박항서 감독의 전술이 클린스만보다 월등하다는 것이 드러난다면 여론이 박항서 쪽으로 굳는다는 것이며 이렇게 되면 모든 스포트라이트가 박항서로 비춰져 국민들은 박 감독을 정식 감독으로 강력 요구할 것이며 박항서 감독은 축협의 병폐를 그대로 드러냄과 동시에 정몽규 회장의 사연임에도 큰 지장을 받게 됩니다. 박항서 감독은 히딩크 스타일로 기존 축협의 고위층과는 상당히 반대되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전력강화위원회에서도 축협의 박항서는 애초에 선택지에서 제외해버린 것으로 판단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황선홍 감독은 깜짝 놀랄 행동을 취했으며 이는 축협과 하극상 멤버를 뒤집어 놓았는데요. 바로 황선홍 감독이 마이클 김 수석 코치를 선임했고 이는 조용히 언론을 통해 보도되었습니다. 많은 이들은 마이클 김이 이번 수석 코치가 된 것에 대해서 무슨 의미냐며 의문을 표하는데요. 하지만 축협 고위 관계자들은 황선홍 감독의 이번 조치에 대해 크게 당황하는 모습입니다. 우선 마이클 김 코치는 지난 벤투사단에서 코치를 역임했었고 클린스만 감독과도 근무했습니다. 그러나 클린스만은 마이클 김 코치에게 코치 업무를 하지 말고 스카우터를 하라고 종용했습니다. 코치를 하다가 스카우터를 하라는 것은 사실상 강등이나 마찬가지로 굴욕을 주는 셈이었습니다. 물론 마이클 김 코치는 계약 기간이 남아있었기 때문에 근무를 다 채우고 나가도 상관이 없었습니다. 게다가 클린스만 감독 본인이 재택 근무를 하면서 꿀을 빠는 형태로 축협 재정을 축내고 있었기 때문에 마이클 김 코치도 대충 근무하는 척만 하면서 월급만 축내고 나가도 상관이 없는 상태였습니다. 스카우트 업무만 적당히 하는 척하면서 잔여 기간을 채우고 나가면 그만이었죠. 하지만 마이클 김 코치는 클린스만의 행태를 옳지 않다고 생각했던 것이 분명합니다. 곧바로 코치직 사임을 한 것입니다. 벤투 때에는 벤투 옆에서 사실상 한국 측의 수석 코치로 다양한 임무를 수행했고 그를 도왔지만 클린스만 호에서는 이런 식으로 근무하는 것은 그의 자존심을 도저히 허락하지 않은 것입니다. 축협회장과 각별한 사이이던 클린스만은 마이클 김을 나가라고 종용한 것과 다름없었으며 결국 마이클 김은 축협을 떠났고 스카우트 업무를 거부하면서 자신의 자존심을 지켰던 것입니다. 월드컵 16강 진출에 공을 세운 마이클 김이었으나 찬밥 대우를 받으면서 결국 팀에서 쫓겨난 것입니다.
그 이후 클린스만은 약팀만을 골라 상대와 거나놀러 다니더니 최고 멤버로 아시안컵 4강 탈락을 했고 급기야 하극상 문제도 불구경하듯 하다가 아시안컵 4강을 한 뒤에는 외신의 하극상 문제도 흘렸습니다. 이는 감독과 한국 선수들의 가교 역할을 하던 마이클 김이 빠지면서 생긴 문제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요. 벤투 시절에는 마이클 김은 벤투 감독과 함께 선수단의 문제에 대해 자주 토론한 것으로 보입니다. 하극상 문제는 아예 일어날 수도 없었으며 이강인은 끝까지 선발 출전을 제대로 하지 못한 모습이었죠. 바로 이런 모습을 마이클 김이 보여왔었기 때문에 클린스만은 당장 벤투 지우기에 들어간 것이었습니다. 클린스만은 팀 내 조화와 하극상 문제는 생각도 하지 않고 마음대로 팀을 주물렀다는 소문도 돌았습니다. 따라서 축협 회장 등이 관여된 클린스만은 벤투색이 짙게 배어있는 마이클 김을 좋아할 리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황선홍 감독은 이러한 마이클 김 능력을 높게 평가해 수석 코치로 선임한 상황이 된 것이죠. 일각에서는 축협에서 이번 수석 코치 선임에 매우 당황한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마이클 김 코치는 3인방을 비롯해서 그간 클린스만으로 일어난 병폐를 몰아낼 것으로 보이며 빠른 시간에 클린스만 지우기에 들어가면서 대표팀을 원복시킬 것으로 보이는 상황입니다. 특히 하극상과 문제는 국가대표팀 내에 아예 발붙일 수가 없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또한 일각에서는 이번 사태로 인해서 대표팀의 양현준과 이승우 영입을 거론하고 있습니다. 양현준은 이강인을 대체할 자원으로 미드필더에서 넓은 활동폭을 보입니다. 또한 이승우는 선후배 간의 윤활유 같은 역할을 하며 위계 질서가 무너지지 않게 행동하고 있습니다. 일부 축구팬들은 이승우가 튀는 행동을 해서 대표팀 내에서도 그러는 게 아닌가 합니다만 실제로는 선배를 깍듯하게 대우하며 대표팀 내부의 사이가 좋도록 하는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올해 27세이기 때문에 30대와 20대 초반의 선수들의 조화를 책임진다는 이야기입니다. 또한 이승우가 승선한다는 것은 기존 멤버가 제외된다는 뜻이기도 한데요. 이번 하극상 사건의 징계를 통해서 확실히 배제할 멤버는 배제해버린다는 뜻입니다. 새로 부임된 코치진은 요즘 축구 대표팀 내에서는 위계 질서가 많이 없어진 게 사실이라는 의견을 내면서도 중요한 것은 과도하게 선을 넘지 않는 것이라 선을 넘었다면 반드시 문제가 된다고 말했습니다. 9살가량 차이 나는 후배가 선배에게 대들었고 물리적인 충돌까지 생겼다면 선을 넘은 것이기에 이에 대해 일침을 가하면서 대표팀은 절대 서로 충돌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을 제기한 것입니다. 또한 이강인의 경우 다소 심리적인 타격 때문인지 PSG에서도 활약이 매우 부진한 상황에 있습니다. 엘리케 감독은 최근 2경기에서 이강인을 선발 출전시키면서 그에 대한 믿음을 보여준 바 있는데요. 하지만 이강인은 최저평점을 받으며 후반 시작하자마자 교체되는 굴욕을 겪었으며 매우 부진한 모습을 보여 엘리케 감독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습니다. 프랑스 매체에서는 렌 경기 이후 이강인의 평점 3.5를 주면서 매섭게 비판했습니다. 이러다 보니 한국 대표팀에서도 여러 가지 이유로 이강인을 소집해서 제외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최근 부진한 데다가 정몽규 회장이 언급한 일종의 징계성으로 소집을 안 한다는 것이죠. 또한 지금 무리하게 이강인을 소집해봤자 오히려 국내에서 반발이 매우 클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당장 손흥민과의 다툼 당사자로 알려진 데다가 현재 팀 분위기를 다지는 데 도움이 안 되기 때문이죠. 그런 식으로 태국 2경기를 잡아낸다면 그 사이에 정식 감독을 찾는 시간은 충분할 것입니다. 과연 마이클 김 수석 코치 부임 이후 대한민국 대표팀이 어떠한 모습을 보여줄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트래브튜브였습니다. 감사합니다.